신기수 전문가 코멘트입니다. 높아진 연말 금리 전망 전문가님 얼마까지 보시나요? 네, 일단 어제 이제 CPI가 나왔는데 이제 뭐 헤드라인 쪽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8.1 예상했다 8.3 나왔는데 뭐 8.5보다 낮아졌으니까 이건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없는 이제 근원 쪽이 문제입니다. 6.0을 예상했는데 6.3이 나왔습니다. 0.3% 정도 더 올랐는데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좀 빠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서 그래요. 4월, 5월 달에 0.6이었다가 6월 달에 0.7까지 올랐다가 이게 월간 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0.3으로 빠졌거든요. 0.7에서 0.3으로 빠졌다가 다시 0.6% 재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유가도 빠졌는데 이 정도까지 근원 CPI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온 것은 아직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닌가 하는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혹시라도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그러면 0.7, 0.8 월간 대비로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연준 쪽에서 금리 어떤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없거니와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페드워치 쪽에서는 이제 9월 금리 인상 폭이 1% 가능성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확률수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1%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75가 이제 유력한데 어쨌든 가능성이 나오고 뭐 노무라 증권까지 뭐 1%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가지고 타겟금리가 현재까지는 3.75에서 높은 게 4.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0에서 4.25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치가 높아지는 바람에 적어도 11월, 12월 달에는 0.25%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11월 달에 0.75% 인상이 또 있을 거라는 이런 이제 가능성까지도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던 얘기 중에서 이제 변화된 건 뭐냐면은 이번 9월 달이 금리 인상 폭의 피크가 될 거라는 부분에서 11월 달까지도 자이언트 스텝이 혹시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변화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CPI가 꺾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은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 고용이 너무 탄탄해서 사람들이 임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뭐 렌트도 많이 하고 집도 또 사고 이러면서 근원 CPI가 빠지지 않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 이후에 10월 달 장세에 대해서 좀 낙관적이었어요. 10월 달 장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0.25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 전망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면은 그럼 10월도 약간 좀 이제 난항이 좀 예상된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0월 달에 이제 시장은 뭘 볼 거냐면은 고용 지표가 꺾이나 안 꺾이나.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9월에 대한 어떤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도 변동성이 좀 동반되는 난코스가 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지수상으로 보더라도 잠깐 좀 차트 좀 보여주시면요. S&P 500의 차트를 보시면은 하루 만에 지금 지지선까지 다시 또 밀어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지지선을 깨느냐 마느냐 아래쪽 지지선을 이 부분인데 이게 깨진다 그러면은 이제 투매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3,750까지는 금방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양새를 또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아일랜드 갭은 수평으로만 보시잖아요. 근데 요것도 아일랜드 갭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일랜드 갭 그러면은 일종의 두들겨 맞는 형태라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방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놔야 되고 특히 이번 주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시만기일도 있어요. 주말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을 활용을 해서 좀 이득을 보려는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있을 거를 지금 예상보다도 이제 대비는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미리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FOMC 다음 주에 있는데 FOMC 금리 결정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걸로 그럴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수 기준을 지금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매수 기준을 제가 점쳐드린다면은 어제의 시가가 4,037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가 위쪽으로 안착이 돼야 됩니다. 4,040선 위쪽으로 안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저점을 안 깼을 경우죠. 3,880을 안 깨고 다시 한번 4,040 그 위쪽으로 안착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바닥이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 보셔도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예 빠져서 밑으로 빠져서 3,800 밑으로까지 빠지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또 시장 반등을 노리면서 매수가 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를 이제 보면서 그 두 가지의 이 시그널이 발생되기 전에는 우리가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가지고 현금 비중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현금을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지금은. 그리고 관망하시고 웬만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형태가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미국 증시 보면 되고요. S&P 500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S&P 500이 그 시그널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어디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될까? 저는 이제 어제 장에서 그런 이제 힌트들이 나왔다고 봐요. 어제 장에서 강했던 그 섹터들이 결국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강할 겁니다. 2차전지 쪽에 어제 뭐 보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매수를 또 많이 해 들어오고요. 바이오 쪽도 뭔가 좀 임상 모멘텀도 좀 듣고 있고요. 또 자동차 조선 쪽은 실적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거고, 반도체 쪽이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인들도 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반도체 쪽 반등이 나오겠구나. 또 모멘텀 섹터는 뭐 로봇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 네옴시티, 5G, 엔터 이런 쪽들이 순환매를 여전히 돌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두시되 매수는 시그널 형성 때까지 조금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